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살까요 말까요 사연이 들어와서 안내해드리고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교육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낸 물건은 2020 타경 4124호 안성에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탐앤탐스가 임차해서 월 200을 지불하고 있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공인 중에서 3군데를 방문하였고 주변에 대로변에 있는 토지의 가격은 75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탐앤탐스에서 오후 2시쯤 커피를 마시면서 내부 상황도 보았는데 총 다녀간 손님은 40명 정도 됐으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는 편이지만 매출은 계산했을 때 한 500에서 600 정도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부에 몇 자리는 없지만 학생들이 다 앉아 있었으며 주변에도 새로운 상가가 생기고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탐앤탐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공차 및 추가적인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옆 토지와 잘 상의해서 더 높은 상가로 새로 지어 가치를 높여보고도 싶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 낙찰을 받고 싶은데 경쟁자가 많아 이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치권 5,3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점유도 없고 결혼성도 없어 성립은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3번 안성시의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 가격을 조금 더 쓰더라도 낙찰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 좀 전에 외관과 실내를 보셨습니다. 자, 땅 모양이 세모나게, 뭐 세모는 아니지만 세모나게 생긴 땅은 조금 활용 가치가 좀 덜하죠. 그냥 49.8평을 50평이라고 할게요. 토지 40평에 건물 50평짜리 세모난 땅에 건물이 올라간 겁니다. 당연히 건물도 세모나게 올라갔겠죠. 제가 이 물건을 한 2년 전에 다녀왔어요. 2년 전에도 경매가 나왔었는데 이 물건이 이제 다시 들어갔다는 표현은 취하가 되면서 안 나왔다가 2년 만에 다시 나온 물건입니다. 하자는 없네요. 근저당권이 1등이고 3억 6천, 근저당 1등이니까 하자 없죠. 1억 3천이니까 4억 9천, 5억 7천, 7억 7천 이렇게 되어 있는, 근저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은 이미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감정가가 3억 9,800만 원에 1차에 7억 1,400만 원이네요. 7억 1,400만 원에 입찰 인원이 84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2년 전에 다녀오고 지금까지 상담을 한 1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살까요 말까요 사연도 이제 왔죠. 제가 이분한테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에 한해서 연락 안 드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찰하지 말라는 이유로 연락을 안 드렸고요. 두 번째는 4억대 초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억대 초반을 쓰면 입찰을 해도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연락을 안 드렸고, 그런데 왜 낙찰이 되고 나서 제가 이 살까요 말까요를 찍냐, 그냥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이걸 상담하러 오신 분 것도 제가 영상으로 내보낼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2배 가까이 써야 낙찰받을 확률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상담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부동산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이 물건을 굉장히 많이 소개했대요. 저는 소개를 안 했지만 소개를 했대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세모난 땅에, 물론 대학교가 인근에 있으나 요즘 대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또 추세고 장사도 그리 썩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스타벅스도 있어요, 인근에. 그리고 빈 땅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보고 와서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입찰을 안 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자, 이 물건은 4억이 안 되는 건물로서 요즘 유행하는 꼬마 빌딩 뭐 이런 거를 단독 소유할 수 있다는 객관적이지 않은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혹하는 물건입니다. 이 감정가 기준이에요. 아직 낙찰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 4억이 없더라도 이런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조그만 학교지만 대학교도 인근에 있고, 그리고 커피숍, 탐앤탐스라는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 객관적이 아닌 감정적인, 근데 물론 인간은 감성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끌릴 수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끌릴 것 같아서 저는 아예 우리 회원들한테 소개도 안 했고, 심지어는 이거를 입찰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왜냐?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온 분은 막 가라 그랬는데 계속 결론을 듣고 싶은 거야. 자기 그 수분도 아마 4억대 얼마를 쓰려고 했었는데, 하지 마세요. 재수 없으면 낙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배 쓰면 낙찰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만약에 2배를 썼어봐. 그럼 8억 가까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낙찰이 돼. 그러면 이 동네를 평당 2천만 원을 주고 사는 거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입찰자가 많다. 이거는 좋은 물건이다가 아니고 쉬운 물건이다. 초보자가 많이 붙는다. 이런 겁니다. 제가 입찰을 했는데 제 입찰 물건에 84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전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경매대망 네가 말이야 전문가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84명이 입찰하는 걸 입찰해? 그래서 이제 이 경과를 보면 83명은 떨어졌죠. 83명은 떨어졌습니다. 아마 4억대 쓴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한 8, 90%. 4억대를 썼던 8, 90%는 어떻게 되느냐?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깝다. 3억만 더 쓸 걸. 이럴 겁니까?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경매인가? 경매는 싸게 사는 거 아니야? 왜 내 물건이 83명이나 들어왔지? 내가 물건을 잘 고르나? 이런 이상한 생각만 들지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거기 감정적인 거의 요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4명이 붙었다. 그러면 나도 여전히 초보자다. 물론 여러분들이 초보자입니다. 하지만 극초보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억만 더 쓸 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이 물건이 진짜 좋구나. 왜? 여러 명이 붙었고 7억이나 썼으니까. 아니라고요. 수십 명이 들어오고 수백 명이 들어오는 건 그중에 전문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경매가 안 싸구나. 또는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게 경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이제 결론을 내는데, 첫 번째 결론, 다음부턴 좀 많이 써야겠다. 두 번째 결론, 경매 못 해먹겠다. 포기하자. 뭐 이런 결론들을 내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맞는 결론이 아닙니다. 초보자의 경험에서는 그 정도 결론밖에 나오지가 않겠죠. 저 또한 이런 경험을 20년 전에 했죠. 제가 들어오는 물건마다 수십 명이 들어옵니다. 저는 혼자 스스로 흐뭇해합니다. 내가 물건을 잘 고르나 봐. 내가 들어오는 물건마다 수십 명이 들어와. 착각이죠.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처음에는 많이 써서 낙찰을 받자. 그래서 많이 써서 낙찰을 받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남는 게 없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나서 결론을 낸 건 지금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고르자. 너무 쉬운 물건, 뻔한 물건, 이런 것들은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놓쳤다고 해서 전혀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6억대 후반이나 7억대 초반을 쓰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더더욱 아깝고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순전히 감정입니다. 내가 이거를 7억에 사갖고 한 15억에 팔 수 있는 뭔가 출구 전략이 이미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데 떨어졌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냥 단독 꼬마 빌딩이고 돈도 오갈 데 없는데 이런 거 하나 사자. 이게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지물포, 철물점 이런 거 들어와 있었다면 이렇게 입찰 많이 안 들어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2, 3등 했던 사람들은 이런 물건이 다음에 나오면 분명히 7억대 중반 후반을 씁니다. 그럼 평당 2천만 원을 가까이 써갖고 지금 뭐라 했습니까?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이 대로변이 750이라 그랬습니다. 750에 매매하셔갖고 그냥 이런 걸 입점시키세요. 아까 공차니 뭐 이런 거. 이거는 2021년도에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계속 그래왔어요. 이런 물건들은
시세와 관계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물건 재수 없으면 낙찰됩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요. 그게 이성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물건을 조사하실 때 너무나도 감정과 주관을 개입을 많이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1등 하신 분은 좋은 계획을 갖고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살까요 말까요? 낙찰 돼버린 걸로 해버렸는데요. 제가 뭐 질문에 대한 얘기는 4억대 초반에 낙찰 받아도 될까요? 네, 받으십시오. 받을 수 있다면. 하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문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질문? 저거 대출 나올까요? 이것도 문제인데. 이게 좀 실질적인 질문이니까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위면 경락쟁금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은 낙찰가를 잘 치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 은행에서 홍보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70% 중 낮은 것. 그런데 보통 감정가의 60%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왜? 대부분 유찰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 60% 나오는 물건이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안 하는 거고 잘 안내를 안 하는 거지, 사실상은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70% 중 낮은 거. 그럼 거기다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이거는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높으니까 감정가의 60%가 나오겠죠. 그럼 2억 한 4천 정도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한 5억 돈은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건 유치권이 살짝 있습니다. 유치권은 5,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은행은 유치권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유치권이 있으면 절대 안 나오냐? 아니죠. 이렇게 금액이 작은 것들은 5,300만 원을 빼고 나옵니다. 그럼 2억 4천 나오는 걸 얼마가 나와요? 1억 9천이 나오겠죠. 그렇게 경락잔금 대출도 계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차, 하나 재밌는 사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 친동생이 있어요. 친동생. 그 뭐랄까 원룸, 오피스텔 이런 데 월세를 내고 살다가 그거를 하나 경매로 낙찰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라. 근데 자기 돈이 없대요. 한마디로 좀 돈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 지원해 줄게 해서 사건 번호 하나에 물건 번호 2개 있는 1번, 2번 이렇게 같은 면적이 2개가 나왔어요. 하나가 4층이었고 하나가 7층이었고 이랬던 것 같은데 701호라고 할게요. 701호 하나를 결정한 거예요. 최저가가 한 7천만 원? 아, 그래. 그럼 내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입찰가를 고민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왔더니만 아니래. 401호가 더 좋대. 아니 왜? 왜 그래? 아무래도 럭키 세븐은 조금 더 입찰자가 많을 것 같다는 거야.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죽음의 사자잖아.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좀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미신을 안 믿으니까 4층으로 입찰을 하겠대. 좋다. 그래서 7천만 원짜리를 7,800을 갖고 왔어요. 7,874만 9,242원 뭐 이런 식으로. 뭐 끝자리가 뭐가 좋고 뭐 이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러면 될 것 같냐? 왜 안 될까?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7층도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7층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4층도 하고 7층도 해라.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 2개가 다 되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라. 2개 다 지원해 줄게. 그리고 너는 분명히 2개 다 떨어진다. 근데 제 동생은 밤새도록 2개가 다 붙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을 갔는데 이놈이 7,800을 쓰는 게 아니라 8,200을 쓴 거야. 둘 다. 내가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 떨어질 것 같다니까. 그리고 한 10대 명 중에 거의 꼴찌를 했어요. 하위권. 꼴찌는 아니고. 2개 다. 그리고 와서는 이런 게 경매니.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2개 다 해준다니까 좋아했던 그 표정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 동생이 1등을 했다면 아마도 남는 게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도 1등을 하면 본인의 아이템으로 본인이 뭔가를 운영하는데 딱 알맞는 거다. 그러면 쓸 만큼 써야지. 그건 감정이나 주관이 개입이 돼야죠. 내 사업체인데. 그런데 내가 이걸 재테크용이다 라고 한다면 제 동생의 오피스텔이나 이거나 별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고르십시오. 물건이든 권리든. 제 영상이 수백 개 아닙니까? 수백 개 중에 내가 이거를 낙찰받는 방법에 대해서 7억 2천만 원을 써야 됩니다. 이런 영상이 단 한 개라도 있나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꼬마 빌딩 싸게 사는 법, 오피스텔 싸게 사는 법 있습니까? 초보들 다 물리치는 법 이런 거 있어요? 초보자들이 내 물건에 같이 껴들어오면 나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중학생이 되면 그 초등학생 물에는 안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갖고 초보자들이 덜 들어오는 물건, 덜 좋아하는 물건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마치겠습니다.